안녕하세요. 인체의학 겸임교수 김천영입니다. 오늘은 LMS, 그러니까 전체 강의 계획에 따라서 3주차 강의잖아요. 그래서 3주차 강의는 LMS를 하고 있고, 현재 그 3주차 강의 3개 중에 일단 2개째, 2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LMS 첫째 시간에는 그 얼굴 머리뼈부터 일단 흉추의 어떤 요추, 룸바스, 슈락스까지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엉덩뼈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자꾸 저도 이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드리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인체 해부학이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좀 1학년 때는 지금 학교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과목이 너무 많고 또 힘들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이 과목 자체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1학년 때 좀 충실히 해놓으면 2학년, 3학년 때 일단 다른 과목 할 때 또 한편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어떤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힘들어도 좀 힘을 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체해학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인체해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다른 과목에서도 뭐 촬영하기라든가 아니면 뭐 생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관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착실히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척추의 어떤 엉덩뼈부터 한다고 했었죠. 엉덩뼈.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제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었죠. 학습 목표. 그러니까 오늘 할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일단 척추에 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척추 굽이, 그다음에 가슴우리, 가슴우리를 형성하는 뼈가 뭐가 있는지 가슴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팔뼈와 그다음에 다리뼈, 그다음에 손목뼈, 그다음에 발목뼈,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발목뼈, 그다음에 발활, 발활의 형태와 종류, 그다음에 어떤 남녀 골반의 어떤 구조적 특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엉치뼈인데요. 엉치뼈는 일단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치뼈는 천골, 그래서 세크롬이라 가지고 제일 하단 부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치뼈 앞면은 일단 오목하고 가로로 달리는 4개의 가로선, 가로선 이렇게 횡선이 있고, 그 양쪽에 앞 엉치뼈 구멍이 있습니다.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앞 엉치뼈 구멍과 마주보는 곳에 뒤 엉치뼈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은 어떤 척추뼈의 척추 사이 구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엉치뼈의 어떤 위 끝은 넓어서 엉치뼈 바닥, 그러니까 베이스 오브 세크롬이라고 하고, 그 앞 모서리는 앞쪽으로 돌출해 있어서 엉치뼈 곧이라 하고, 이곳은 골반을 개체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꼬리뼈는 3 내지 5개의 꼬리 그러니까 척추뼈 밑추가 융합된 것으로서 위로 엉치뼈의 하단과 관절합니다. 그러니까 엉치뼈는 볼기뼈와 관절을 한다는 얘기죠. 뒷면은 거칠고 볼록하며 각 척추뼈의 가시돌기, 관절돌기 및 가로돌기가 서로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3개의 세로 능선이 있어서 각각 정중, 중간 및 가쪽 엉치뼈 능선, 그렇죠? 엉치뼈 능선, 그러니까 정중, 가쪽, 그러면 정중, 가쪽, 중간 엉치뼈 능선이라고 합니다. 엉치뼈 관의 끝에는 마지막
엉치뼈의 척추뼈 고리관이 융합되지 않아 엉치뼈 틈새, 그렇죠? 엉치뼈 틈새, 열공이랍니다. 천골 열공, 세크랄 히투스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양쪽에 있는 조그만 돌기를 엉치뼈 뿔, 여기 엉치뼈 뿔 보이죠? 엉치뼈 뿔 천골각, 세크랄 코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꼬리뼈입니다. 꼬리뼈는 미골, 코식은 3 내지 5개의 꼬리 척추, 뼈 밑주가 융합한 것으로서 위로 엉치뼈, 천골이 하단과 관절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꼬리뼈, 미골 이렇게 보이고 엉치뼈 하단과 관절합니다. 다음은 척추구비입니다. 척추구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척추는 정상적인 4개의 척추구비가 있습니다. 즉 목구비, 그러니까 여기 경추만구죠. 여기 목구비, 그 다음에 등구비, 여기 흉추, 등구비, 그 다음에 흉추만곡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구비, 여기 유추, 허리구비, 유추만곡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엉치구비, 여기 엉치구비죠. 엉치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기 목구비하고 허리구비, 여기 허리구비는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그 등구비, 소락스, 등구비와 엉치구비는 뒤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태생기에는 1차 구비인 등구비와, 여기 1차 구비인 등구비와 엉치구비만 존재하고, 출생 후에는 2차 구비인, 여기 2차 구비인 목구비, 그러니까 목구비는 생후 3 내지 9개월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목구비는 생후 3 내지 9개월. 그래서 허리구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출생 후에. 다음은 가슴우리뼈입니다. 가슴우리뼈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우리뼈를 구성하는 뼈대는 그 뒤쪽에 12개의 등뼈, 12개 등뼈 이쪽이 뒤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12개 등뼈, 흉추, 소락스 버테브라, 그 다음에 가쪽에 12쌍의 갈비뼈, 갈비뼈와 여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늑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1개의 복장뼈, 볼까요?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복장뼈, 흉골, 스터넘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바구니 모양의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구니 모양의 골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뼈의 내부에는 심장, 그렇죠? 심장, 여기 왼쪽에, 앞에서 보면 왼쪽 심장 있겠죠? 하트, 그 다음에 허파는 이제 그 렁이라고 합니다. 허파, 그 다음에 식도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식도 등 그 중요한 장기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우리뼈 복장뼈입니다. 복장뼈 흉골, 스터넘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장뼈, 흉골, 스터넘은 가슴 안에 안면 중앙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늘고 납작한 뼈로서 위쪽에 어떤 복장뼈 자루, 흉골병이라고 합니다. 흉골병은 중앙의 복장뼈 몸통, 아래쪽 끝에 연골성은 칼돌기, 검상돌기라고 해요. 지포이드 프로세스, 이렇게 3 부분으로 여기 검상돌기 보이시죠? 복장뼈 몸통, 그 다음에 복장뼈 자루, 흉골병, 이렇게 3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복장뼈 자루와 복장뼈 몸통의 결합 부위는 앞쪽으로 약간 도틀되어 복장뼈 각, 흉골각을 만들고, 복장뼈 몸통은, 여기 몸통 있죠? 몸통은 일생 동안 조혈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수 기능 검사를 위한 어떤 복장뼈 뚫기, 그러니까 흉골, 그러니까 흉골천자, 스터널 펑처, 그래서 부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복장뼈 몸통이 어떤 그 골수 기능 검사를 할 때 그 복장뼈 뚫기로 해서 그 부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비뼈 설명입니다. 갈비뼈는 늑골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이것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립이라고 하죠. 갈비뼈는 앞에서 복장뼈, 아까 스터너겠죠. 복장뼈와 뒤에서는 등뼈, 소라시ಕ್ 버테브라 등뼈와 서로 연결하는 좌우 12쌍의 긴 뼈로 가슴 안에 어떤 가쪽 벽을 형성합니다. 가슴 안에 가쪽 벽을. 그래서 갈비뼈는 뼈 부분, 그러니까 늑골, 갈비 뼈 부분과 그 다음에 갈비 연골, 늑연골, 그래서 코스탈 카틸리지라 해가지고 늑연골로 구분되고, 갈비 연골은 앞에서 복장뼈, 그러니까 스터넘, 복장뼈, 뒤에서는 갈비뼈, 립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유리 연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비 연골은 첫째 갈비뼈에서부터 일곱째 갈비뼈에 거쳐서 차차 길이가 길어지면서 복장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참갈비뼈, 진늑골, 트루립이라고 합니다. 트루립. 그래서 그 7번째까지는 그 참갈비, 진늑골이라고 하고 8번째부터 12번째 갈비뼈는 복장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짓 갈비뼈, 그러니까 가늑골 플러스 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갈비뼈라고 하고 11번째 갈비뼈와 그 다음에 12번째 갈비뼈는 길이도 매우 짧은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복장뼈와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명 뜬갈비, 부유눅이라고 합니다. 부유눅. 여기 앞에 볼까요? 이렇게 부유눅, 이게 보이죠? 이게 부유눅이라고 합니다. 여기 뜬갈비뼈, 부유늑골을 11번부터 12번까지를 부유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참갈비 1번부터 참갈비뼈, 진늑골, 트루립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거짓갈비뼈, 가늑골 8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팔뼈입니다. 팔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구성하는 뼈의 수는 한쪽이 32개, 즉 양쪽을 합해서 6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팔을 몸통에 연결하는 팔이음뼈, 그러니까 상지 연결대, 숄더 거드에는 빗장뼈, 쇄골, 그러니까 클라비클과 어깨뼈, 스캐플라, 견갑골이 있습니다. 자유팔표로서는 상완의 위팔뼈, 상완, 그러니까 우리 팔의 제일 앞쪽 상완,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팔의 노뼈, 요골이라고 하고요. 라디우스와 그 다음에 잡뼈, 그러니까 우리가 해박적 자세를 했을 때 그 손을 양쪽을 손바닥을 펴서 밖을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노뼈는 바깥쪽이 노뼈입니다. 요골 라디우스. 그 다음에 안쪽, 몸쪽에 있는 것이 잡뼈, 척골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손목뼈, 그러니까 수근골이라고 합니다. 카팔본과 손허리뼈, 그러니까 중수골, 메타카팔본, 중수골이 있고, 손가락뼈, 그러니까 지골, 팔랑스가 있습니다. 먼저 그 팔뼈 중에 팔이음뼈, 빗장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장뼈,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빗장뼈, 그러니까 쇄골,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 가슴 위쪽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러니까 가슴 안에 위쪽에서 수평으로 있는 S자 모양의 뼈로서, 이렇게 S자 모양이죠. 이렇게 S자 모양의 뼈로서 어떤 길이는 약 한 12cm 정도, 1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장뼈, 이 부분 이제 복장뼈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복장뼈, 이렇게 모양. 복장뼈와 여기는 이제 어깨뼈 사이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뼈 사이에. 그래서
안쪽 끝은 복장뼈, 흉골단이라고 하죠. 스트랄렌. 흉골은 복장뼈, 그 다음에 가쪽 끝인 봉우리끝, 여기 봉우리끝, 이쪽은 그 어깨뼈와 관절에서 여기에는 어떤 각각 관절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견봉 관절면하고, 그래서 흉골 관절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리음뼈, 어깨뼈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뼈, 그러니까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캐플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가슴, 흉곽, 가슴의 어떤 뒷면, 가쪽 위에 있는 세모골의 뼈로서, 세모, 그죠? 세모 모양이죠? 세모 모양의 뼈로서 어떤 높이는 둘째, 일곱째 갈비뼈 범위에 위치한다고 해요. 둘째부터 일곱째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이게 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약간 오목해서, 앞면은 약간 이렇게 오목해요. 오목해서 이를 어깨뼈 및 오목, 어깨뼈 오목, 그래서 견갑하와라고 하고, 여기에 어깨 밑근, 견갑하근, 서브스캐플러스라고 부착된다고 합니다. 뒷면에는 이게 B가 이렇게 뒷면이 되어 보면 뒷면에는 가로로 달리는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달리는 돌기, 이렇게 돌기 있죠? 돌기가 있어 어깨뼈 가시, 그러니까 견갑극, 스캐플러 스파인, 견갑극이라고 하고, 그죠? 견갑극이라고, 어깨뼈 가시의 가쪽 끝은, 어깨뼈 가시의 가쪽 끝은 굵어져서 봉우리, 견봉, 아크리면이라고 합니다. 견봉을 형성해서 빗장뼈의 봉우리 끝과 관절합니다. 여기에 빗장뼈와 어깨뼈, 여기 어깨뼈가 이렇게 어깨뼈와 견봉을 하게 됩니다. 위쪽 모서리 가쪽 끝에는 새부리 모양의 융기인 부리돌기, 보이죠? 부리돌기 보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새무리 모양의 어떤 융기인 부리돌기가 코라코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부리돌기가 있어서 몇 개의 근육과 인대가 이쪽에 부착되게 됩니다. 다음은 자유팔뼈, 위팔뼈입니다. 위팔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팔뼈, 그러니까 상완골,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위팔뼈는 팔뼈 중에서 가장 커요. 팔뼈 중에서. 그래서 길이는 보통 27 내지 30cm 정도라고 합니다. 30cm로서 원통 모양을 하고 있어요. 원통형. 그래서 위 끝은 위 안쪽을 향하는 반쪽 공 모양의 위팔뼈 머리, 그러니까 상완골두, 여기 상완골두 있죠? 상완골두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헤드, 위팔 머리뼈가 있어서 어깨뼈와 관절한다. 어깨뼈에 관절에서 어깨 관절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가 어깨뼈. 그 다음에 위팔뼈 머리의 아래에는 둘레가 약간 좁아져 있는 곳을 해부목, 여기 보면 해부목이라죠. 이게 둘레가 약간 목이 해부목, 아나토미컬 렉이라고 합니다. 해부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팔뼈 머리 가쪽에는 큰 결절, 그러니까 대결절, 여기 보면 대결절, 큰 결절, 여기 작은 결절, 그러니까 결절이 있고, 크고 작은 융기가 있어서 몇 개의 근육이 부착됩니다. 이렇게 몇 개의 근육이 이곳에 부착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융기 사이에는 결절 사이 고랑 해주고 결절 사이 고랑, 결절 간구가 있어서 위팔 두 갈래, 그러니까 상완 이두근의 힘줄이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상완 이두근이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개의 결절 바로 밑에, 그러니까 2개의 결절 바로 밑에, 여기 결절 바로 밑에
둘레가 좁아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과목, 여기 그러니까 외과목, 외과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외과목 보이죠? 이렇게 여기를 외과목이고 둘레가 좁아서 골절이 여기에 자주 일어나는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뭐 우이팔뼈 같은 경우는 몸통, 상완, 골체 어떤 그 바디 오브 휴머러스의 중앙부 가쪽에는 거친 면 튜버로시티가 있어서 어깨 세모근,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세모근이 부착하고 뒷면에는 안쪽 위에서 가쪽 아래로 달리는 고랑을 노신경고랑이라 하며 노신경과 깊은 우이팔 동맥이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이팔뼈 아래는 팔굽 관절, 그러니까 주관절이라고 합니다. 엘보 조인트. 여기 보면 엘보 조인트. 를 형성하고 돌출 부위가 있어서 위팔뼈관절 융기라고 합니다. 위팔뼈 융기라고 합니다. 가쪽을 위팔뼈 작은 머리, 상완골, 소두라고 부르며 각각 잡뼈와 노뼈로 관절합니다. 잡뼈와 이쪽에 잡뼈, 이쪽에 요골, 이쪽은 잡뼈와 관절하게 됩니다. 위팔뼈도 도르래와 위팔뼈 작은 머리의 위 앞쪽에는 두 개의 오목한 부위가 있어서 각각 갈고리 오목, 구상 와라가지고 갈고리 오목과 노오목, 요걸 와라 하며 팔굽을 굽힐 때 잡뼈와 노뼈에 맞닿는 부위입니다. 위팔뼈 관절 융기의 위쪽 뒷면에는 팔꿈치 오목, 그러니까 주두와라 합니다. 팔꿈치 오목이 있어서 팔굽을 폈을 때 잡뼈와 맞닿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각각 해부학적 위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은 자유팔뼈 중에 아래팔을 구성하는 뼈의 노뼈, 그러니까 요골, 라디우스와 어떤 잡뼈, 척골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해부학적 위치에서 정자세로 섰을 때 앞을 보면서 손바닥을 펴서 정면을 봤을 경우 어떤 그 뼈의 위치를 말씀드렸었죠. 그 노뼈 같은 경우는 바깥쪽, 그래서 요골이라 해서 라디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뼈는 어떤 몸쪽에 붙은 쪽, 그러니까 척골, 울라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뼈, 요골, 라디우스입니다. 위쪽 끝부분을 노뼈머리, 요골두. 위쪽 끝부분을 요골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요골두, 노뼈머리, 요골두라고 합니다. 그 주위는 어떤 잡뼈의 가쪽면과 관절하기 위해서 둘레 관절면, 그러니까 환상관절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환상관절면. 환상관절면 보이죠? 그리고 노뼈 머리의 앞 아래쪽에는 노뼈 거친면, 요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요골 조면, 여기 보이죠? 요골 조면. 요골 조면이 있어서 위팔 두 갈래 근 힘줄이 부착합니다. 여기 위팔 두 갈래 근 힘줄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노뼈 거친면에서 가쪽 아래로 비스듬한 선을 빗선 사선, 그래서 빗선이라 하고 얕은 손가락 굽힘근의 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여기에 나중에 이제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근육도 여기에 이제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 그 이는 곳이 어디냐면 어떤 빗선, 그러니까 빗선이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 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노뼈 아래 끝은 굵어져서 손목 부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손목 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래 끝입니다. 그래서 가쪽에
가쪽에 그 붓돌기, 경상돌기죠. 한번 볼까요? 여기 노뼈 붓돌기, 요골 경상돌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잡뼈입니다. 척골, 울나. 그러니까 몸 쪽에 붙어 있는 두 개 뼈인데, 그러니까 그, 그 팔의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제 그 잡뼈. 그러니까 요골하고 척골. 그러니까 노뼈하고 잡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잡뼈는 위끝 앞면은 여기 보면 위끝 앞면은 깊게 파인 도드래 페임 활차절흔이라고 합니다. 활차절흔 여기 활차절흔이 마련되어 있어서 위팔뼈 도르래와 관절에서 팔급 관절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팔급 관절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르래 페임 뒷부분에는 팔꿈치뼈 팔꿈치뼈 주두가 라는 굵은 돌기가 있어요. 굵은 돌기 이렇게 굵은 돌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 아래는 앞쪽으로 돌출한 갈고리 돌기 여기 구상 돌기 갈고리 돌기 보이죠? 구상 돌기 구상 돌기 보이죠? 그 다음에 갈고리 돌기 가쪽에는 노페임 갈고리 가쪽에는 노페임 요걸 절연이라고 그래요. 노폐임이 있어서 노뼈 머리와 관절하고 앞머리 쪽에는 잡뼈 거친 면이 있습니다. 잡뼈 아래 끝은 여기 잡뼈 아래 끝은 둥근 모양으로 잡뼈 머리 척골두 여기 척골두가 보이죠? 척골두라 하며 노뼈와 관절하고 아래 끝 안쪽에는 붓돌기 그 경상돌기라고 하죠. 경상돌기가 돌출되어 있어서 피부와 만져진다고 합니다. 보이죠? 해박적 위치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다 이렇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완골, 노뼈와 잡뼈의 그 방사선 촬영 사진인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일단 그 뼈 중에 상완골까지 일단은 그 공부를 했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발뼈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뼈대 개통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